기하 벡터 32차 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사실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만약에 평면이었다면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 만날 테니까. 그러면 이 각은 당연히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간, 그러니까 3D에서의 두 직선은 꼭 만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벡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는지 1학기 때 배운 적 있죠. 누구 하나는 땡겨와서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 각을 잰 것처럼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두 직선 L과 M은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L은 M과 꼬인 위치에 있다. 서로 만나지 않는 애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얘네들의 사이각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아까 벡터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는 땡겨오는 수밖에 없어. 누구를? L을 땡겨올까? 누구 쪽으로? M이랑 만나게. 즉 이렇게 평행한 애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애를 그리면 그때는 두 직선이 사이각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평행이동을 통해 아이고 죄송해요. 좀 지우고 두 직선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든 만나는 애들 만나는 애면 상관이 없지. 만나는 아이면 상관이 없다. 만약에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문제잖아. 지금 우리는 두 직선의 사이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아, 누구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평행 이동을 통해 만나게끔 해주고 그때 사이각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자. L이라는 애는 지금 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M이랑 만나지 않아요.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애들이 지금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 애들은 사이각을 사실 이루지 않아.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우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누구 하나를 땡겨와서 어디 쪽으로 서로 만나게끔 이렇게 하나를 땡겨오자. 어떻게? 마구잡이로 땡겨오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끔 땡겨와서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문제 3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ABCD, EFGH에서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한번 볼까요? 그림 확인하셨죠? 1번 직선 AB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와 두 번째 직선 CG 얘네 둘이서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겠다. 누구 하나를 땡겨올까 만나게끔 누굴 땡길까? CG를 앞으로 땡겨와서 만나게끔 해주면 되겠네. 아,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랑 평행하니까 얘랑 재어도 상관이 없네. 그러면 새로 땡겨온 AB라는 아이와 BF라는 아이는 서로 몇 도를 이뤄요? 정사각형의 두 변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직각, 즉 수직이다, 즉 90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분의 파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느 하나를 땡겨와서 만나게만 해주면 되겠네. 두 번째, 직선 AC와 직선 DG는 몇 도를 이루느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요거 좀 지울게요. 좀 더러우니까. 보자. 이번에는 AC라는 아이와 AC라는 애 어디 있냐면 지금 AC 뭐야 여기 없네. 대각선이구나. 이 대각선과 두 번째 DG라는 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애야. 얘네들은 서로 만나지 않는 꼬인 위치에 있는 애구나. 그러려면 얘네들을 만나게끔 적절히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겠다. 누구를 땡길까? 난 DG를 땡겨서 C랑 만나게 하겠어. 아니면은 AF로 한번 땡겨 볼까요?
쭉쭉쭉 당겨와서 빨간색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당겨올게요. DG가 평행한 면, 즉 AF랑 이렇게 평행하니까 AF라는 직선과 평행하니까 나는 파란색, 빨간색의 사이각은 못 구하더라도 파란색, 노란색의 사이각은 구할 수 있게 됐어. 왜? 만나잖아, A에서. 그러면 AC라는 아이와 AF라는 아이의 사이각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몇 도인지 어떻게 알아? 한번 볼까요? 자, AC라는 애는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AF라는 애는 우리가 맨 앞에서 보고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AC라는 애랑 AF라는 애는 길이가 어때요? 서로 똑같지? 대각선이니까. 그리고 이것만 알면 다 되는가? CF를 한번 살펴볼까요? CF. 그러면 CF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마저 똑같은, 즉 삼각형 AFC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데? 정삼각형이구나. 여기까지 알아냈다. 그러면 간단해졌네. 우리가 얘기하던 거 AC라는 아이와 AF라는 아이의 사이각은 몇 도야?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니까. 어이구, 잘못 썼다. 사입각의 크기는 얼마? 60도구나. 그래서 AC와 DG도 똑같이 60도를 이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엄청 잘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 한 번 더 풀어볼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첫 번째, 땡겨와라.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두 변이 이루는 끼고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내서 60도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하고 직선의 사이각을 구했으면 직선하고 평면은 어떻게 사이각을 이루는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있는 그림하고는 상관없이 마저 얘기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선과 평면은 몇 도를 이루느냐라는 문제나 혹은 설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면의 사입각. 직선과 평면이 만나려면 관통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렇게 포함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평면에다가 이렇게 내리꽂았어. 그러면 빨간색 선과 까만색 면은 몇 도를 이루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여기 아무 데서나, 직선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됐죠? 그럼 수선의 발을 이렇게 콕 찍자. 그러면 생기는 요 삼각형의 이 각을 다시 수선의 발을 콕 찍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여기가 P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는 여기 그림에서는 각 A, P, H의 크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사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을 갖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약속을 할 건지 한번 볼게요. L이라는 애가 알파를 관통하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이 관통할 때 수직으로 관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L이 알파를 향해 내리꽂은 여기의 점을 우리가 O라고 하자. 여기에 있는 점을 O라고 하자. 그러면 이 O를 지나면서 알파에 그을 수 있는 아무 선이나 꽂아도, 즉 그어도, 예를 들어서 이 파란 선을 주목을 해볼게. 이 파란 선이랑 L이랑 직각이면 이 알파와 수직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거나라 했거든.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이 초록색 선분으로 하면 안 돼. 이 직선으로 하면 안 돼. 이 직선이랑도 수직이어야 되고, 나는 그거 말고 나 이거랑 하고 싶어. 이걸로 해도 직선이 되어야 돼. 수직이 되어야 되는 거라. 또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나는 O를 지나는 요 빨간 선이랑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그럼 L이랑 이 빨간 선도 수직이면 이 알파와 L이라는 평면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적어볼게요.
직선과 평면이 여기서는 L이랑 알파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는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L과 알파가 만나는 점, 지금 문제 아니야, 그림이죠. 점 O에서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그어도, 지금 아까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아무거나 해도 L이 항상 수직일 때만 우리는 이 L과 알파라는 직선 평면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거나 끄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거는 대체 몇 개를 해야 이거를 성립시킬 수 있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2개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아무거나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고 조금 더 간편하게 얘기를 하면 아무 직선 최소 2개랑 수직인 것만 확인하면 우리는 이 직선 L과 알파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온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직선 BC 보이세요? 직선 BC와 평면 AMD, 삼각형이 아니라 평면 AMD라고 했어요. 즉, 이 삼각형이 쫙 뻗어 나갈 때 이 직선과 이 평면은 몇 도를 이룰까요? 라는 문제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직선과 첫 번째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겠네. 아까 O를 찾았듯이 BC와 AMD가 만나는 점은 어디예요? M이죠. 그렇죠. 그러면 M을 지나면서 BC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첫 번째로 보이는 선분 하나 있어요? 그렇죠. AM이 보여. 난 지금 이 AM은 BC랑 만나면서 M을 지나. 여기서 AM이랑 BC는 몇 도를 이루는데 지금 이 삼각형 잠깐 볼까? 이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AM은 ABC의 뭐랑 같은데 높이랑 같네. 맞지? 그러면 AMB라는 이 각은 90도구나. 아, BC랑 AM이랑 서로 수직이다. 첫 번째 하나 알아냈다. 두 번째, 이번에는 M 지나면서 BC랑 만난 직선 보여요? M 지나면서 BC랑 만나는 또 다른 직선 누가 있어? DM이 있네. 아, DM은 대체 BC랑 몇 도를 이룰까요? 얘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봐. 삼각형 DBC는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 그러면 선분 DM은 이 삼각형 DBC의 뭐랑 같은데 그림에서 높이랑 같네. 맞지? 이렇게 그려볼까? DBC M은 한가운데라 했으니까 아, 여기가 M이고 DM은 BC랑 어떻다? 수직이구나. 아, 여기도 수직이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C라는 직선을 이 AMD라는 이 평면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아무 직선이랑 해도 수직이면 다 수직이 되면 직선 BC와 AMD는 수직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말은 곧 AM이라는 애랑 수직, 두 번째 BC라는 애가 DM이라는 애랑도 수직. 아, 아까 앞에서 뭐라 설명했는데 최소 2개랑 수직인 것만 보이면 확인되면 그 직선 BC와 삼각형 AMD는 어떠하다?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 각의 크기는 얼마다? 90도구나. 아, BC와 AMD는 수직이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지만 확장해서 보면 수직으로 관통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